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무리 학원에서 이대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 안현숙 강사입니다. 오늘 이대부고 친구들 그리고 이대부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대부고 이제 내신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그래도 오전 시간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대부고 내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대부고에서 잘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카토카. 네, 지금 이대부고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정은이처럼 닉네임을 이대부고 1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생과 함께하는 이대부고 톡강 내신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목차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고등학교 내신은 말이지 라고 해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이대부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대부고 내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걸 알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숙쌤은 이대부고의 내신을 책임질 수 있을까까지 해서 크게 4항목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1학년의 전체 인원수입니다. 네. 이게 지금 2019학년도 혹은 2018학년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360명대, 365명 이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전체 인원수가 작년에는 364명이었습니다. 360,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 인원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야. 네. 전체 인원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64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35명이 그 중에서 남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229명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갈수록 조금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6대4 정도의 비율로 해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국어 1등급은 과연 모두 몇 명일까요? 라고 여기다가 달아놨는데 과연 국어 1등급이 몇 명일까요? 저희가 중학교 때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대부분 A를 받았고 80점 이상이면 B를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90점만 넘으면 어떻게 보면은 A등급,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A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몇 프로까지가 1등급일까요? 채팅창에다가 혹시 아시는 분은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명까지 혹은 몇 프로까지가 1등급일까요? 한번 입력을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아침이라 말이 없으시군요. 몇 명까지가 혹은 몇 프로까지가 네, 맞습니다. 아무도 입력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4%까지가 이제 1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가 과연 몇 명이냐 라고 봤었을 때 364명 중에서 4%라고 하면 대략 인원이 네, 맞습니다. 지금 승리생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점 몇몇 소수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소수점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14명까지가 1등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 자체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몇 반? 네, 12반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반에서 1등을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급이 1명, 혹은 많으면 2명까지는 되겠지만 대부분은 1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동점자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등급 받기는 과연 쉬울까요? 자, 2등급은 누적 퍼센트로 해서 몇 퍼센트? 11%까지가 이제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등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40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인원수가 40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등수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15등부터 40등까지가 바로 2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반에서 2등까지 혹은 3등까지가 2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걔 또 1등급 맞았대, 다 1등급이래 라는 친구가 사실은 반에서 1등하는 혹은 반에서 2등하는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엄친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걸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겠죠? 네, 반에서 1등을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뒤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좀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기준이긴 한데 2020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1, 2학기가 같이 나와 있는 19학년도 걸로 같이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과목들은 잘라내고 국어, 수학, 영어 보통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3과목만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옆에 보셨을 때 가로치고 4, 4, 4라고 써져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주일에 이 과목의 수업이 몇 번이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텐데 지금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다 동일하게 4번의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영어나 수학은 그 주교석을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어도 수학과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더 챙겨 주셔야만 된다라는 걸 좀 단위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텐데요. 평균은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86.9입니다. 2020학년도는 85점이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대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대보고가 이제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걸 감안을 했었을 때 87점, 86점의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4문제 이상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4문제 안쪽으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옆에 있는 표준 편차도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9.5고요. 수학이랑 영어는 19, 15로 인해서 국어보다 표준 편차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보통 표준 편차라고 하면 평균에 얼마나 모여 있는가, 밀집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균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대에 굉장히 아이들이 밀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10 안전으로 해서 10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평균대에 조금 몰려있는 점수대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친구들의 점수가 굉장히 평균대에 근접하고 비슷한 점수대가 많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는 뭐가 있냐면 성취도별 이제 분포 비율인데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학생들한테 좀 익숙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A등급은 이제 9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는 80점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C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0점 이상인 친구들이 48%, 그다음에 80점 이상의 친구들이 3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80점 이상인 친구들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0% 밑에 점수를 맞는다라고 하면 이대부고에서의 어떤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게다가
90점 이상을 맞아도 1등급에 대한 혹은 2등급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대국어에서는 한 문제 차이가 혹은 0.1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1등급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평균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의 점수로 따져봤을 때 그 비율도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는 학교가 바로 이대국어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사실은 2학기도 이제 별반 다르지는 않는데 평균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수학하고 이제 영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80점, 8점이거든요. 이게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대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시험의 난도가 1학기보다는 2학기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중간 1학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봤을 때도 90점 이상의 친구들이 30%, 그 다음에 80점 이상의 친구들이 36%로 총 80점 이상의 친구들이 66% 정도 돼서 1학기보다는 고득점자가 좀 줄어든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보시게 되면 이대국어에서의 국어 1등급 받기가 되게 힘들구나 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친구들의 국어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구나, 평균 쪽에 밀집해 있고 90점 이상을 받아도 혹은 95점 이상을 받아도 1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니 못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대국어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이제 내신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혹은 외부 교재 이제 뭐 쓰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표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대국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어 교과서가 총 11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교과서가 이제 신사고 국어 교과서거든요. 이대국어도 지금 이 교과서를 채택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직 학교에서 공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년째, 지금 제가 이대국어 내신을 거의 4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4년 동안 학교에서 외부 교재, 근데 이 외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입니다. 네, 이 문법 교재로 재미있는 국어 문법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도 물론 문법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문법 단원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 교재에 있는 문법 단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의문부터 시작해서 국어사까지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교재가 이제 외부 교재까지 포함을 해서 네,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작은 글씨들은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큰 글씨들만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총 10단원으로 여기 지금 나타나 있고요. 네. 자, 거기에서 조금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1단원을 보시게 되면 문학입니다. 1단원 이제 문학단원인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단원도 마찬가지로 문학단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단원? 6단원도 문학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여기 7단원도 문학단원입니다. 총 10단원 중에서 4단원이 이제 문학단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네, 2단원은 네,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문법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단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8단원까지 해서 이 세모로 쳐져 있는 3개의 단원이 바로 문법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단원들은 비문학이나 이제 토론 단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사실은 이대국어에서 이 10단원을 1년 동안 모두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여기에서 부분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내시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제가 표시를 한 지금 요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친 부분들은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4개의 큰 대단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시험마다 한 개의 대단원의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단원, 기말고사에서는 3단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6단원,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8단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범위에서 문학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문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중세국어까지 해서 요 네 부분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국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재미있는 국어 문법으로 1년 내내 문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문법 단원까지도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까지 해서 1년 동안 문법의 전 영역이 다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대국어 시험 범위에서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대부고의 내신 기출 경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 문법, 비문학. 왜 갑자기 비문학이죠, 선생님? 이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 시험마다 문학은 들어갑니다. 문법도 재미있는 국어 문법으로 매 시험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비문학은 바로 뭘 얘기를 하느냐? 아시겠지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저희 3월 25일 날 뭐 하죠? 3월 25일 학교에 가서 뭐 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이대부고 친구들 알고 있어요? 25일 가면 너네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뭘 봅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정은이 되게 잘 알고 있네요. 3월 25일 이제 가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학력평가죠. 네. 이제 갈무리에도 그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텐데요. 네. 이 비문학은 바로 그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그 중에서도 비문학 지문만 출제가 되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이렇게.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는 9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11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달의 모의고사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이 보통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3개의 지문 중에서 2개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시험 문제 수는 한 4문제, 많으면 5문제, 요 정도.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소 평이한 형태로 비문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문학 수업은 학교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자료를 준다든지 수업을 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번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대부고만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신상의 특징이거든요. 주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답형이 없고 객관식으로만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아싸, 진짜 개이득. 쓰는 거 없으니까 점수 잘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실수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부고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점 한 자리, 한 문제 차이가 그 등급을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으로만 30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실제로 동점자도 많고, 그 다음에 같은 점수대에 몰려 있어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분포도 조금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등호로 조금 나타내 보게 되면, 크게 1년 동안 이 3영역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문학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문학이 보통 15에서 16문제. 그러니까 30문제라고 했었을 때 거의 반 이상이 문학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문법이 여기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네. 혹은 적게는 8개, 9개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이 5개에서 6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국어에서 내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명확하게 나오죠. 문학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외부 지문 나오거든요. 네, 다양한 문학 지문 학습하셔야 되고 문법도 결국에는 전 영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기본적인 이해가 된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듣고 내신 수업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내신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거나 혹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두 가지 내신 경향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신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대국어가 원래부터 내신 범위가 그럼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여기 목동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작년, 그러니까 2020학년부터 특히나 2학기부터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따가 이제 총평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드릴 텐데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친구들이 사실은 내신 기간 안에 그것들을 다 학습하기가 굉장히 버거웠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체계적으로 네,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지문 출제 비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이제 문학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학이 거의 문제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지문만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냥 공부를 하면 되죠. 하지만 이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기 형태의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이 문학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외부 지문 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내신 기출 경향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대국어 내신 대비 네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따끈따끈한 총평입니다. 작년 기말고사 이제 총평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온라인 톡방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작성을 했었던 걸 다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객관식 30문제 100점이고요. 문학, 문법, 비문학. 전체적인 난도는 2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범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로 기말고사에 들어갔던 작품들과 바로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관동별곡하고 유자소전만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 사실 관동별곡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전 시간대 굉장히 양이 많은 작품입니다. 유자소설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송미인곡하고 치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으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대충 프린트와 간략한 수업을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법이 모두 3파트가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다른 학교 시험 범위라고 한다고 하면 관동별곡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중세문법이 빠지거든요. 혹은 뭐 중세문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관동별곡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가 쌤, 저 못하겠어요. 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 외울 게 많아요. 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까지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들이 포함이 됐었다라는 걸 이 총평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양도 많아지고 그런데 친구들은 잘해서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받기가 어려운 이대국어 내신을 갈무리, 쑥쌤은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는 내신이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평가서와 자습서는 구입을 해서 숙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 밖에 저희 학원만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체 교재입니다. 이 자체 교재가 작년에는 내신 다맛이라는 교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필기를 할 수 있는 교과서 본문과 그외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실려 있는 내신 다맛이라는 자체 교재를 친구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신사국 출판사에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21 버전으로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 중이어서 총 2권의 교재가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기출문제와 많은 문제들을 보강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 좋은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업그레이드 중이니까 아마 이번 중간고사 기간 이제 시작이 됐을 때에는 이 업그레이드된 내신 교재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갈무리반의 이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 갈무리는요 이대국어뿐만 아니라 수십여 개 고등학교의 내신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1학년 신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정말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들이 확보가 되어 있겠죠. 저희들은 그것을 단순히 이제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해설 작업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와서 그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점검을 바로 이제 실력 테스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30분 동안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한 20문제 정도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이런 다양한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이런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제 기출문제다 보니까 가장 근접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갈무리에는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대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신을 이제 모두 다 담당을 하는데 이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 막론하고 거의 매주 추가 자료가 배부가 됐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범위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혹은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그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문제 자료라든지 혹은 손필기 자료라든지 정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주 배부가 돼서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건넸는데 친구들은 이제 매주 이게 푸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면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쌤 이거 나왔어요. 갈무리 정규 시간에 배운 거 나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친구들이 풀 때 너무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올해도 이 자료는 계속 만들어서 거의 매주 친구들한테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문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오기도 했지만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톡강 수업으로 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대국어 친구들은 사실은 집이 먼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가 이제 서대문고에 있다 보니까 물론 목동 인근 지역의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주중에 뭐 클리닉을 오거나 학교 끝나고 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도 이제 뭐 질문을 받아보고 심각한 친구들은 전화해달라고 해서 전화로까지 질문을 받아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 교실을 톡강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쌤이 이 시간에 질문 교실을 열 거야. 그러면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 채팅창에다 질문을 하면 제가 직접 답을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질문이 쌓일 쯤
혹은 문법 수업이라든지 어려운 단원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네, 이렇게 톡강을 통해서 질문교실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시험 전날에도 늦게까지,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늦게까지 저희가 톡강으로 질문을 받아주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친구들이 아무래도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쭈뼛쭈뼛하고 질문해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질문 교실을 톡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사소한 거, 정말 몰랐던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진짜 이거 몰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긁어줄 수가 있었어서 네, 이것도 되게 시험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이대부고의 시험 대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이대부고 친구들이 갈무리를 굉장히 많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1등급 나오나요? 많이 나오나요? 예,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약간 제 자랑 같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4년 동안 이대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제 계속 담당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대부고의 내신, 기출 경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갈무리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이유가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아서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부고에서의 1등급은 네, 1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학원에서 반 이상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범위도 너무 많아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00점이 한 명씩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100점이 다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되게 잘했었던 친구들이냐? 물론 공부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쌤, 진짜 쌤한테 절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런 문자들을 많이 되게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숙쌤은 이대부고의 내신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네,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네, 이대부고 내신은 숙쌤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쌤의 이렇게 내신 대비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곧 있으면 개학이죠. 그리고 3월에 저희 고1 3과정 정규 수업 이제 커리큘럼 3과정이 이제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1, 2과정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3교시 이제 실전 수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1, 2과정 때에는 사실 3교시 때에는 모의고사를 풀어오면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3월 학평도 대비를 하고 실전 경험도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시간을 재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재서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 수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학력평가 떨리시죠? 처음 보는 모의고사죠? 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갈무리에서도 실제 8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시험을 봅니다. 저희는 3과정 2주차 때 그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제로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마킹을 하고 네,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3월 25일 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 톡강으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난도가 어땠고 문제들은 어떤 스타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논란거리 혹은 고난도 문제는 같이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전에도 이런 정규와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위한 이런 다양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3과정 정규 수업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 안내까지 좀 드려봤고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대보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1학년 내신하고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요 정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세요. 가감 없이 다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쑥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조금 근데 사실 모의고사 푸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거를 간단히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문제를 대충 푸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선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고 아이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배우지 않은 문학작품이라든지 혹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양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모의고사 개인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중에 나가보시면 고1 기출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매삼땡이라든지 자이땡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서 시간을 재고 국어는 80분 동안 푸는 거니까요. 시간을 재서 그 45문제를 푸는 훈련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학원 다녀요? 네네네.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네. 수업 시간은 이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집에서도 꾸준히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고요. 친구들이 가끔 시간 때문에 계속 그거 신경 써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대충 문제 풀다 보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것보다는 제대로 꼼꼼하게 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귀찮겠지만 집에서도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유형이 틀리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게 만약에 보기 유형일 경우, 서술상의 특징, 일치불일치일 경우에는 각각의 조금 어떤 솔루션이 조금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친구가 이제 만약에 학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학원에 와서 그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서 같이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수빈이가 이제 온다라고 하면 제가 같이 모의고사 상담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그거하고 관련된 외부 지문을 거의 다 다뤄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을 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평소에 수능 공부할 때처럼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게 1학년 친구들로서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능 문제 푸는 것처럼 풀어야 돼서 친구들이 다양한 작품 통해서 다양한 유형들을 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원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쌤이랑 조금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성적표 보면 어디가 이제 독서에서도 틀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조금 쌤이랑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부 지문이 지금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학 외부 지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외부 지문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꾸준한 모의고사를 푸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는 배우지 않은 지문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학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집이 있거든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학, 그러니까 파트별로 있을 거예요. 뭐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이런 것들을 사서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외에 만약에 별도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원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네네 학원 수업을 꾸준히 이렇게 들어서 그것들을 복습하고 예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규 시간에 다뤄주는 문학 작품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대부 같은 경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시간표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토요일 7시, 일요일 7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조금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친구들이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좀 문법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의문단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혹은 뭐 단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어에 대한 것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법적인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문학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문법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대 보고 오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문법을 조금 미리 좀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항상 해주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내신 때도 한 번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업 포함해서 7번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근데 제가 중간에 보통 아이들을 불러서 조금 문제풀이를 시키거나 아니면 질문 교실을 연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공지가 나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풀이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원래 수업과는 별도로.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풀이하고 질문교실까지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통 했었고요. 네. 수업 그리고 질문은 항상 제 카톡 번호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그쪽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 지금 이대부고가 친구들도 말도 그렇고 아직 내신 기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신 기간이 나와 있는 다른 학교들로 봤었을 때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중간고사 기간이 좀 앞당겨졌거든요. 보통 5월 초 이때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됐었는데 4월 말로 이제 조금 예정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대부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3월 중순 이쯤에는 아마 내신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내신 시간표는 학원에서 다 이제 나갈 겁니다. 네. 문법은 1학년 의문 파트를 해야 하나요? 전체적으로 언매 파트를 해야 되나요? 세연아 안녕? 자, 문법은요, 보시게 되면 언매 파트? 언매? 언매는 언어와 매체고요. 이대부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국어 문법에서 문법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 보통 요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1학년 중간고사 때는 보통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단어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국어사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매 파트에서 매체를 따로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문법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신을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문법 어려워요. 작년에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진짜. 특히나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누차 내신 수업 들을 때부터 그 전부터도 강조했어요. 제발 문법 기초 지식 닦고 오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는 내신 기간에는 내신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정규 수업은 수능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외의 기간에는 수능 수업으로 정규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학년 얘기기는 하지만 2학년 때는 이대부고가 1학기가 문학이고 2학기가 독서거든요. 그러면 문학은 외부 지문이 계속 출제가 되고요. 독서는 사실은 모의고사 기출이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고3 모의고사 지문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어떻게 보면 갈무리에서의 정규 수업을 이제 듣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내신 대비랑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조금 더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데 의욕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번에 기말고사 보고 나서도 친구가 저한테 어떤 문자를 줬냐면 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었었거든요. 아 이거 갈무리 정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이런 문자를 저한테 이제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 것들도 사실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없으실까요? 그럼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신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네, 저는 갈무리에서 이제 쑥쌤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아니면 이대보고 선생님 하면 다 압니다. 어차피 1, 2, 3학년 내신 대비는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갈무리 학생들의 일반적인 이대보고 내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듣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인 친구들도 있고 2등급인 친구들도 있고 3등급 그 밑에인 친구들도 다 있습니다. 네, 다들 골고루 그 점수대가 조금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는 하죠. 네네. 그래서 친구들이 먼데도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내신을 들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따라서. 내신 어디 듣는데 너? 하면 갈무리에서 들어 라고 하면 되게 많이 멀리서 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면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막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도 점수가 좀 잘 나오니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어디다 써드리지? 이게 채팅창에 안 보여서 제가 볼게요. 등급별 분반은 하지 않습니다. 네, 등급별 분반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맞는 시간을 골라서 등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제 번호입니다. 쑥쌤 번호 83210918입니다. 네. 아이고.
아마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갈무리 다닌다고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내신, 현재 얼마나, 현재요? 저희가, 내신 인원으로만 지금 1학년 애들을 따지면, 한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달라집니다. 유동적으로. 왜냐면 친구들이 시간표를 선택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내신,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명이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네. 인원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반. 네. 네, 그렇습니다. 내신 준비하면 두 반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 오면 됩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내신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잘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대 보고 내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바로 확인 못해도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전화 드리거나 문자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톡박톡박 감사합니다. 네.